안녕하세요. 결혼 이야기 오가는 중에 신혼집까지 장만했는데 결혼식 올리기 전에 리모델링 끝나자마자 결혼식 강행하지 않고 파혼을 선택한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하는 만큼 자식들도 부모님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하는 게 당연한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적극적인 편이셨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원래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결혼하면 언젠가 내 경력도 포기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때부터 결혼 욕심이 싹 사라졌었어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거야 조카들이나 먼저 결혼한 친구네 애들을 어쩌다 한 번씩 볼 때나 좋은 거지.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라지만 당장 그 아이들 때문에 경력을 포기해야 할 순간이 오게 되니 선뜻 결혼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혼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경력도 어느 정도 만족할 위치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해보고 싶은 거 얼추 다 해보고 그때쯤 가서 결혼을 하겠다는 식으로 집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은 그때 가서 나이 40 가까이 먹고 너랑 결혼한다는 사람이 있기나 하겠냐고 저를 이해 못하시겠단 눈치셨지요. 그런 딸이 난데없이 30도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겠다 하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뭐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 자체만 두고 본다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혼 이야기 오가면서 진짜 본 모습을 알게 돼서 끝내긴 했지만 연애할 때는 제법 남자친구와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도 해요. 저는 결혼을 늦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살짝 달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예 아이 없이 사는 딩크의 삶을 원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비시어머니였죠. 아무튼 예비시모가 미술 쪽 일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결혼 전에는 그쪽 업계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던데 결혼 후에 남자친구 태어나면서 경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비시모는 그 경력을 포기한 게 문내 아쉬움이 남았었나 보더라고요. 당시 예비시모와 비슷한 스펙으로 회사 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즘 TV에도 간간히 나오는 소위 업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TV에 그 사람 나오는 장면만 보면 한숨을 그렇게 내쉬면서 안타까워 하셨다고 해요. 저 자리에 있는 게 저 사람이 아니고 당신일 수도 있었다면서 말이에요. 인생에 만약이라는 게 없다곤 하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길을 택하게 되었고 꿈을 포기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는 아이 때문에 경력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점점 딩크로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애하면서 별 문제 없었고 이러나 저러나 제가 결혼에 관해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손쉽게 해결이 되니 결혼을 딱히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아이 없이 살기로 했다는 말에는 조금 충격을 받으신 것 같긴 했지만 그거야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고요. 아무튼 제 결혼에 쌍수를 들고 반기며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전부 다 해주겠노라고 하실 정도로 제 결혼에 적극적이셨지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누가 부탁한 적도 없고 제가 물어본 적도 없는데 저희 살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하셨을 정도였거든요. 남자친구랑 제가 모아놓은 돈이 제가 7천, 남자친구 8천에서 1억 5천이었고 거의 반반 결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양가 지원 없이 결혼하자고 벌써 남자친구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난데없이 집을 해주신다는 말이 솔직히 감사하기도 했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저 혼자만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저랑 남자친구 2사람 불러놓고 집을 해주시겠다고 말을 하셨거든요. 이쪽 지역이 서울은 아니다 보니 집값이 서울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집이 한 푼 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모님 상황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안 봐도 두 분 노후 자금에 손을 대신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어차피 은행에 대출받기로 한 건데 차라리 우리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걸로 하고 매달 은행이자보다 싸게 해서 얼마씩 갚아드리면 안 되겠냐까지 물어봤지요. 남자친구는 주신다는데 그걸 받아야지 뭐하러 거절을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틀린 말이 없어서 제가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먼저 해주시겠다고까지 하신 거였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면 분명히 제가 모르는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실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노후 자금을 가지고 해주시는 거라면 대출이자 생각해보면 그게 몇 년치 모이면 엄청 큰 목돈인 거 알지 않느냐고. 차라리 이자 없이 집 구하고 시작해서 알뜰살뜰 저축하고 그렇게 이자 안 내고 아낀 돈 잘 굴려서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진짜로 자식들한테 경제적인 원조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생활비로 갚아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어차피 우리 딩크로 살면 애도 없을 텐데 맞벌이 생활 못해도 몇십 년은 할 텐데 돈 모으는 게 어려운 일이겠냐고. 일시불로 받아서 나중에 갚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 딱히 없어서 제가 뭐라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엉겁결에 신혼집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막상 저도 받기로 정하니 마음도 편하고 좋은 점만 생각해보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 같이 저랑 남자친구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교통 괜찮고 투자가치 있을 법한 아파트를 물색하기 시작했지요. 실제로 인터넷 말고도 실제로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곳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집을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해주시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대충 감을 잡고 있었어요. 3억 5천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괜찮은 집을 구해주실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 집은 어떠냐며 저한테 핸드폰으로 뭘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자기도 신혼집 구한다니 인터넷으로 이 집 저 집 매물을 확인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집이라고 보내준 게 현재 시세 7억 정도 하는 신축 아파트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예산의 2배나 되는 집이었지요. 게다가 진짜 문제는 그 집이 신축이지만 투자 가치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손가락이 있으면 인터넷에 그 아파트 이름만 대충 쳐도 안 좋은 이야기가 화면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가득한 아파트였는데 그 집이 어떻냐고 보내오는 걸 보니 어이가 없었지요. 어디 유튜브에서 보고 저러는 건지 그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일 때가 10억 가까이 됐다며 3억이나 싸게 사는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세일도 이런 세일이 없다며 신혼집은 그 집으로 가면 어떻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신도시 개발 열풍에 얻어걸려 지어진 하자투성이 아파트인 걸 떠나서 이미 집값이 부모님 돈에 저희 모아놓은 돈까지 합쳐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 그건 안 된다 했습니다. 이 집은 예산도 초과하고 좀 아닌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남자친구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신축 아니면 살기 싫답니다. 그 말에 답답해서 제가 그러면 당신도 집에서 돈 좀 지원받아 오라고 어차피 반반 결혼하기로 했는데 똑같이 받아오면 그 집에서 신혼살림 차릴 수 있겠다고 이야기해줬죠.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집 해준다고 해준 적도 없고 아마 그 정도 돈도 없으실 거다 하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불만 갖지 말고 집 해준다는 사실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형편대로 살라고 한마디 하고 말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특히 엄마 일에는 니네 엄마 다르고 우리 엄마 다르다 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발품 팔다가 괜찮은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급매물로 나온 덕분에 가격도 다른 집에 비해 엄청 괜찮기도 했고 애매하게 오래된 아파트라 주변에 재개발 호재도 있었지요. 출퇴근하기에 주변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게다가 이 근처에 새로 지어진 신도시랑도 인접해 있어서 그건 그거대로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인프라들을 이용하기에도 아주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신축 노래 부르던 남자친구도 막상 아파트 계약 다 끝내고 나서 잔금 치르고 열쇠 받아 집에 들어갔더니 기분 하나만큼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문제가 생긴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명의 문제였어요.
제 명의로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엄청 서운해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돈으로 나한테 사준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신이 아쉬울 게 뭐가 있느냐 했지요. 혼인신고도 일부러 몇 년 살아보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집 명의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를 게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래도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좀 서운하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결국 더 대꾸할 말이 없었는지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대신 저도 이 집을 평생 제 명의로 두려는 생각은 아니었지요. 혼인신고 안 한 부부들이 평생 혼인신고 안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저도 제 명의로 두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남자친구와 부부 사이로 몇 년 살아보고 확신이 생기거든 그때 공동명의로 바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공동명의 아닌 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 신혼집에 들어가는 혼수부터 리모델링 비용도 전부 다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할 테니 당신이 모아놓은 돈은 고스란히 당신이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 집을 공동명의로 돌리게 된다면 그때 가서 재산을 합치는 걸로 하자고 제안을 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집 명의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아놓았어요. 남자친구도 합리적인 것 같다 말하고는 그 이후로 공동명의 이야기를 직접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신혼집까지 구해진 마당에 이후에 결혼 준비는 순풍만난 돛담배 마냥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결혼 비용 전반적인 걸 제 돈에서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제일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고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리모델링 또한 저랑 저희 어머니가 직접 여러 업체에 견적 내보고 발품 팔아가며 가장 괜찮아 보이는 곳에 의뢰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뭐 하나 도와준 게 없었어요. 공사 시작한 첫날에 궁금해서 퇴근하고 남자친구랑 같이 신혼집 구경 가자고 찾아갔어요. 벽지며 장판이며 샷이며 다 뜯어놓은 상황이었고 진행 과정이 생각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안심이 되는 차였는데 저희 맞은편 앞집에서 인기척을 느꼈는지 문 열고 나와서는 저희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일 하시는 분들 중 몇 명이 공사 중인 집에서 담배를 그냥 태우시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냄새가 복도며 계단으로 해서 엄청 번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노래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이래서 첫날인데도 아주 주변 이웃분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들이야 공사 끝나면 이 집에 어지간해선 2번 다시 올 일이 없겠지만 계속 살아야 하는 저희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업체에다 전화해서 현장일 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신 건 알지만 이웃분들 불만 없게 조치 좀 잘 좀 취해달라고 부탁했네요.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공사 시작하고는 철거 작업 위주다 보니 첫날 말고는 일부러 집에 들를 필요가 없었는데 3일 차인가 또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다녀와 봤더니 이웃분이 또 어떻게 알고는 쫓아나와 오히려 노래소리도 더 커지고 흡연도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아무 데서나 한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장 감독까진 아니지만 중간중간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확인하겠다고 제가 회사에 휴가를 내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게 좋으려나 애매한 와중이었어요. 그걸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거고요. 뭐 공사하는 시간 내내 관리 감독 하신다고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직접 집에 들르는 식으로 확인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일 하시는 분들한테 음료도 가져다 드리고 주전부리 할 것도 챙겨다 주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다음에 그 이웃분 말 들어보니 흡연 문제도 그렇고 소음 문제도 많이 해결됐다고 잘 해결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저희 어머니가 개인 사정으로 3일 정도 현장에 못 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어머님 보고 3일 중 하루 이틀만이라도 대신 가달라 부탁드리면 안 되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공사하느라 먼지투성이일 텐데 거기에 엄마를 어떻게 보내냐고 여태 아무 일 없었는데 3일 안 간다고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라며 싫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일주일이라 벽지며 먼지 날 만한 건 거의 다 끝난 상황인데 먼지 탓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진짜 먼지 풀풀 날리는 공사 현장인 시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다니셨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 고생하신다는 둥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저렇게 나오니 엄청 서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휴가를 내서라도 하루 정도 다녀오겠다 했는데 남자친구랑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간 해놓은 게 있어서 3일 안 간다고 뭐 달라질 것도 아니고 말 맞다나 큼직큼직한 건 다 끝났는데 문제 생길 거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리모델링 공사가 완전히 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같이 살 집이니 남자친구랑 공사 끝나자마자 찾아갔지요. 샤시부터 해서 정말 전부 다 뜯어고친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 신축 타령하던 남자친구도 집 좋다고 하면서 엄치를 치켜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고 중간에 사소한 거 몇 번 있기는 했지만 파혼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리모델링 끝나고 이제 신혼살림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먹은 게 있었으니 입주 청소였습니다. 결혼식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몇몇 가구나 인기 많은 모델은 품절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입주 청소를 서둘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남자친구랑 집 구경하고 데이트하러 나왔다가 근처 카페로 가서 입주 청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네요. 남자친구는 같이 살 집인데도 별로 관심도 없어 보였고 저 혼자만 죽어라고 인터넷 검색해가며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핸드폰을 쓱 보더니 남자친구가 기겁을 하면서 무슨 청소 꼴랑 하루 해주고 평당 10,000원씩을 받을 수가 있냐며 돈이 비싸다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34평 아파트라 3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청소 한번 해주고 3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도 회사 다니지 말고 청소나 열심히 할 걸 그랬다면서 빈정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청소 한번 하는데 30만 원이나 내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장모님한테 한 10만 원 쥐어주고 대신 청소해달라 그러면 어떠냐고 그 편이 더 싸게 먹히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인간이 농담을 왜 이렇게 비호감으로 하지 싶어서 한번 노려보고 말았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던 걸. 남자친구가 혼자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2절에 3절까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모님 용돈도 드릴 겸 청소시키면 딱이지 않냐고. 괜히 청소 한번 시키고 모르는 사람들 큰돈 벌어 고기 사 먹게 하지 말고 안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요즘 한우가 땡긴다고 하는데 청소비 아껴서 그 돈으로 고기나 먹으러 가자.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꼴랑 10만 원 주고 그 힘든 입주 청소를 우리 엄마한테 시키고 그렇게 아낀 돈 가지고 지네 엄마 한우 사주자는 소리잖아요. 열받은 제가 남자친구한테 전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내가 너 30만 원 줄 테니까 10만 원으로 너네 엄마한테 입주 청소 시키고 남은 돈으로 한우 사 먹고 오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지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저한테 지금 시어머니를 두고 니네 엄마라고 했냐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를 청소부 취급을 한 거냐고 하면서 저보고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 개거품을 무는 거예요.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성질을 내는 남자친구한테 뭐 약이라도 잘못 먹고 나온 거냐고 했어요. 방금 전까지 장모한테 10만 원 주고 청소시키자고 한 게 누군데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장모랑 우리 엄마랑 상황이 같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를 건 뭐냐고 사위는 장모한테 입주 청소 푼돈 주고 시켜도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부탁도 못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그때 가선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입만 꾹 닫고 있더군요. 그러다 한참 생각을 하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 어머니 왕년에 예술하셨던 거 기억 안 나냐고. 몸이 약해서 집에서 대청소 조금만 하면 허리가 아파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데 그 힘든 입주 청소를 어떻게 시키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게 나온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장모님이 그동안 우리 집 공사할 때부터 쭉 도와주시지 않았냐. 우리 엄마는 체력적으로 그렇게 할 상황이 못 된다 하면서 그래서 장모님한테 청소해달라고 부탁드리려는 거다 이렇게 말을 덧붙이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보이더라고요.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건 싫지만 장모는 고생 좀 해도 된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대청소하고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술하던 예비 시모는 몸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고 평생 일해온 우리 어머니는 몸이 강철로 만들어져 있답니까? 어이가 없어서 더 이야기할 것도 없겠다 싶었어요. 애초에 생각해보니 신혼집 구할 때 7억짜리 신축 아파트 이야기 꺼내며 우리 엄마는 돈 없다고 할 때부터 먼지투성이 현장에 울 엄마가 가서 뭘 하겠냐 할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진작부터 남자친구 머릿속에는 시어머니는 대접받아야 하는 고귀한 존재고 장모는 딸 생각에 굳은 일 대신 해줘도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괜히 길게 끌어봐야 좋을 게 있냐 싶어서 그냥 결혼 엎어버리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청첩장도 돌리고 신혼집까지 다 끝낸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파혼을 논하냐며 몰라서 그런 건데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애초에 이건 몰라서 그랬다고 넘어가기도 힘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저희 집에서 집까지 해오는 마당인데 사실상 땡전 한 푼 가져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남편이 저희 어머니를 식모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꾸역꾸역 이 결혼해봐야 무슨 일이 펼쳐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 같더라고요. 괜히 고쳐 쓴다고 결혼했다가 남편이 된 남자친구가 여전히 장모님을 장모님이 아니라 식모님 취급을 한다 그러면 저만 독박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괜히 나중 가서 재산 분할이니 어쩌니 해서 맨몸뚱이로 온 남자친구한테 뭐라도 나눠주겠다 생각하니 답도 안 나왔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파혼해버렸습니다. 결혼식 비용 다 제 돈으로 했고 몇 개는 취소하면서 위약금까지 발생해서 따지고 보면 몇백만 원 정도 손해보긴 했지요. 그런데 그게 손해겠어요? 그 돈 주고 시월드 문턱에서 유턴했다고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니니까요.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면상에다 대고 파혼하겠다고 한마디 했을 때 시원했던 속 생각하면 아쉽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전화위복이긴 하지만 요 몇 달 새에 집값이 조금 올랐어요.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나기도 했고 주변에 부실 아파트 문제가 하나씩 터지니 오히려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기 시작해서 그렇다네요. 아직 30도 안 됐는데 결혼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죄송하게 되었지만 일단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집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기에 부모님 앞으로 대신 제가 저축을 들고 있어요. 저는 집이 생겼으니 부모님 노후 자금 마련될 때까지 다시 돈이나 열심히 모아보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